창비 고등 언어와 매체 자습서.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1-2를 했었거든. 국어의 특성과 위상. 오늘은 언어의 특성을 할 거야. 자, 언어의 특성은 전 세계의 언어가 다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넘어가서 12페이지. 자, 12페이지를 펼쳐보면 이 소 단어는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것만 보여. 이렇게. 언어의 특성이라고 해놓고, 자, 언어와 사고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언어와 사회를 다루고 있어. 그리고 언어와 문화를 다루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언어와 사고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 그리고 언어와 사회의 관계,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관계, 둘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사사문이라고 먼저 외우시고, 사사문. 이게 언어의 특성이지만 이것만 외워서는 안 되고 오늘 또 외워야 될 게 또 하나 있어. 전체적인 크기로. 그러면 내가 언어와 사고와 언어와 사회와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알면 그걸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역사기자 창규를 알아야 돼. 역사기자 창규. 자, 보통의 학교들에서 역사기자 창규까지만 나오는데 정확히 말하면 분추까지 알아야 완벽하게 다 아는 거야. 역사기자 창규 분추. 이게 뭐냐? 모든 언어는 역사성을 갖고 있어. 모든 언어는 사회성을 갖고 있거든. 그리고 모든 언어는 기호성을 또 갖고 있어. 그리고 자의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창조성을 갖고 있어. 언어는 창조가 돼. 자,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언어의 또 특성이야. 그리고 규칙성을 갖고 있어. 그리고 분절적이야. 자, 분절성을 갖고 있어. 그리고 추상화의 과정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을 외우면 오늘 언어의 특성을 외운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질 거야. 자, 역사기자. 자, 역사기자 창규. 꼭 사람 이름 같이 직업 같고 위에는 역사기자 창규. 분추까지를 외우셔야 언어의 특성을 완벽하게 아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야. 그러면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 우선은 언어와 사고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까 내가 말했던 1번 언어와 사고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 언어가 먼저다, 사고가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언어가 먼저다. 언어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사고가 생겼다. 그러니까 말로 하면 언어가 1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고는 그 다음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걸 언어 우위설이라고 얘기를 해. 이걸 언어 우위설. 그런데 아니야. 사고가 먼저 있어야, 생각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언어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이건 순서가 1바가 사고가 돼. 그리고 2바가 언어가 되면서 얘는 사고 우위설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언어가 먼저냐 사고가 먼저냐 이런 선처성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언어가 먼저냐 사고가 먼저냐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아니다. 언어와 사고는 함께 발전하는 상호작용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언어와 사고는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상호작용설도 존재한다라는 거야. 상호작용설. 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12페이지의 소단원에 나와 있어.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 이 소단원은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한 언어 우위설이 있고 사고 우위설이 있어. 우위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언어가 먼저냐, 사고가 먼저냐. 이렇게 해서 언어 우위설, 사고 우위설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언어와 사회,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 언어와 사고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말하는 언어와 사회는 도대체 뭐냐? 언어와 사회, 예를 들어보면 조선시대에는 사회 계층이 엄격하게 서열화돼 있었어. 사회 계층이 엄격하게 서열화가 돼 있어서 나눠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문체가 서로 달라 안 달라. 즉 양반의 언어가 있을 것이고 상민의 언어도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언어와 사회의 영향을 받는 거야. 언어와 사회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 예를 든다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권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러시아 말이 많이 들어있어.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만약에 친분 관계나 친교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자 교육을 해왔다 그러면 미국 언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돼 있어. 그렇게 어떤 사회에 사느냐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 언어와 사회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언어와 문화의 관계도 또 무시하지 못해. 언어와 문화의 관계도 무시하지 못하거든. 예를 들면 우리는 농경 문화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은 농경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쌀에 관련된 용어가 모, 벼, 쌀, 밥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권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 언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렇게 사사문. 자 지금 한 건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그리고 언어와 문화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별거 없었어. 1번 언어와 뭐는? 사고는 누가 우위냐 이걸 갖고 놓고 싸우거나 우위설 갖고 싸울 거야. 얘가 우위다 얘가 우위다. 아니다. 상호작용을 한다. 자 이런 말을 위주로 공부를 할 것이고 아까 말했던 언어와 사회는 어떤 사회에 사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그리고 문화권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자 누구? 역사기자 창규 분추.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 역사기자 창규 분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셔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와서 우리가 뭘 나갈지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책으로 와서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자 언어와 사고가 나오면 상호작용설이냐 우위설이냐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고 언어와 사회 어떤 사회에 사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질 것이고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인간의 사고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또한 언어는 사회의 문화의 특성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며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언어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상호 영향관계에 주목하도록 해야 한다. 이랬어. 그러면 그걸로 배경 지식으로 나온 게 아까 말했던 역사기자 창규 분추야. 자, 뭐에 대한 얘기야? 역사기자 창규 분추. 그러면 역사기자 창규 분추는 우리가 자세히 알아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기자 창규 분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얘로 넘어갈게. 자, 그러면 아까 김영은 나한테 자 언어의 특성. 자, 이거는 전 세계 언어의 특징이야. 모든 언어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 언어의 특성이라고 말을 하든지 언어의 본질이라고 말을 하든지 자, 모든 언어는 언어와 사회 연관성이 있고요. 언어와 사고도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언어와 문화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니네 책은 주로 이걸 다루는데 이것만 다뤘다가는 안 돼. 자, 그러면 김영리는 나한테 아까 역사기자 창규라는 말을 했어. 자, 뭐라는 말을 했어? 역사기자 창규 분추.
추 이런 말을 했어. 역사기자 창규 분추라는 말을 했어. 자, 이제 나는 역사기자 창규 분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잘 외우도록 해봐. 자, 역사기자 창규 분추가 도대체 뭡니까, 김영?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역사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세상에는 뭐라는 게 있어? 모든 언어는 이렇게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갖고 있겠지만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이게 두 번째야.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언어는 새로 생겨. 신생, 성장, 소멸. 자, 이런 관계를 겪게 돼. 신생, 성장, 소멸의 관계를 겪게 된다. 자, 그러면 없던 말이 새로 생겼어. 무조건 역사성이다. 자, 니들이 이거하고 이거를 헷갈리기 시작하면 계속 문제가 된다. 창조성하고 역사성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창조성하고 뭐 구분해야 된다고? 김영래가 역사성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내가 여기다가 인공위성이나 컴퓨터라는 말이 생겼어. 없다가 생긴 거 아니냐? 뭐 네티즌이라는 말도 없다가 생긴 거야. 인터넷도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 물론 핸드폰도 없었겠지. 이걸 창조성이라고 하면 안 돼. 제발 부탁이야. 새로 만들어진 말은 신생이야. 이게 한참 쓰이다가 나중에는 한참 쓰이는 게 성장 단계야. 그러다가 나중에 소멸의 길을 걷게 돼. 자, 우리가 옛날에 보면 훈민정음을 보면 이런 전차로 어리석은 백성이, 그러면 이런 전차라는 말 없어졌거든. 전차라는 말은 원래 까닭이라는 말로 바뀌었어. 까닭이나 이유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하지만 아무도 이런 전차라는 말을 쓰지 않아. 이런 전차로. 자, 이런 말을 쓰지 않거든. 이렇게 해서 없던 말이 새로 생기면 역사성. 그러면 창조성하고 뭐가 다른데, 김영? 창조성은 우리가 몇 개 안 되는 자 모음을 가지고, 몇 개 안 되는 뭘 가지고? 자음하고 모음을 가지고, 몇 개 안 되는 자음하고 모음을 가지고, 자, 무한에 가까운 생각을 언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무한에 가까운 생각을 언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달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유토피아를 보았다. 자,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자모음을 가지고, 우리는 의문문자니까 무한에 가까운 생각을 언어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섹스피어가 되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김소월이 되는 거야. 그럼 김소월이나 섹스피어는 몇 개 안 되는 자모음, 몇 개 안 되는 알파벳. 자, 우리나라는 한글 자모음을 가지고 무한에 가까운 생각을 언어로 나타낸 거야. 없던 말이 새로 생기는 건 역사성. 없던 말이 생기면 역사성. 자, 없던 말이 이응, 없던 말이 생기면, 없던 말이 생기면 역사성. 창조성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빠를 거야. 자,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된다. 역사성하고 창조성이 어떻게 다른 줄 알겠어? 몇 개 안 되는 자모음을 가지고 무한에 가까운 생각을 언어로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사회성이라는 말이 있어. 사회성은 한번 약속을 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내 이름을 김영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박형이라고 부르면 안 돼. 내가 이 책상을 가지고 얘들아 초콜릿 좀 끌어줄래? 초콜릿 좀 갖고 올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미 얘는 음성과 의미 사이에, 음성과 뭐 사이에? 의미 사이에 이미 뭘 만들어낸 거야? 음성과 의미 사이에. 음성과 의미 사이에 필연성이 존재해버리는 거야. 한번 약속을 해버리면 내가 만약에 동원이라는 이름을 하원이라고 부르면 안 돼. 동원이라고 엄마가 딱 너랑 약속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적에도 올라있고, 그리고 그 학교 기록부에도 동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원이라고 내가 부르면 그건 필연성을 저버린 거야.
자, 그러면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사회성하고 자의성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아까 역사성하고 창조성을 비교하는 것처럼, 역사기자 창규 분추에서 역사성과 창조성을 비교하는 것처럼, 그러면 사회성은 뭐냐? 자의성하고 반대야. 자의성은 음성과 의미 사이에 필연성이 없어. 그냥 막 지은 거야. 필연성이 없어. 음성과 의미 사이에 뭐가 없다고? 필연성이 없어. 내가 만약에 아주 오래전에 태어나서 공룡알을 발로 차고 놀았다고 한번 쳐보자. 공룡알이 남은 걸 가지고 발로 차고 놀았다고 해보자. 이 공룡알을 이름을 뭘로 지을까? 그러다가 내가 공이라고 지은 거야. 그러면 음성과 의미 사이에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내가 공이라고 지은 거야. 자, 이게 자의성이야. 이게 뭐라고? 자의성이야. 자, 음성과 의미 사이에 필연성이 없어. 그런데 그러면 자의성이 되는 것이고, 처음에 마음대로 지으면, 그런데 한번 그게 사회적인 약속이 돼버리면, 그게 한번 뭐가 돼버리면, 사회적인 약속이 돼버리면 사회성의 길을 걷게 된다. 이해됐어? 그러면 아이들이 자의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 음성상징어 같은 경우에는요, 필연성이 있지 않느냐. 음성과 의미 사이에 필연성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필연성이 없는 자의성이라고 말할 거야. 음성상징어도.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닭은 꽃규, 그러니까 왠지 닭 울음소리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김영? 이렇게 얘기하지만 외국 닭은, 자, 즉 미국 닭은 커커드돌들하고 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총을 탕, 빵 이렇게 얘기하지만, 쏜다고 얘기를 하지만 걔네들의 음성 상징은 뱅뱅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 우리는 개가 짖는 걸 콩콩, 뭐 큰 개야 콩콩 이렇게 짖거나, 아니면 왈왈 이렇게 짖지만 걔네들은 와우와우 막 이런 식으로 짖기 때문에 우리하고 음성 상징어가 다르다라는 거. 자, 이것도 자의성에 속해. 음성 상징어가 다르다는 거 뭐에 속해? 자의성에 속해. 그러면 음성상징어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우리는 나무라고 읽지만 영어에서는 트리라고 해야 안 해. 트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각국의 언어의 차이가 바로 자의성이다. 각국의 언어의 차이가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자의성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각국의 언어의 차이는 자의성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 김영은 나한테 언어의 본질을 가르쳐준다면서 사사문을 했어. 언어와 사고의 관계, 언어와 사회의 관계,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인 언어의 본질을 하면서, 즉 언어의 본질은 언어의 특성이야. 같은 말이야. 자, 모든 각국의 언어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 그 중에 김영은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해줬고, 역사성과 누구? 금방 말했던 창조성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역사성은 뭐고 창조성은 뭐고? 역사성은 신생성장 소멸이야. 제발 부탁이다. 없던 말이 새로 생기면 역사성. 창조성은 무한에 가까운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 얘는 신생, 성장, 소멸, 이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져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무한에 가까운 생각, 몇 개 안 되는 잠모음으로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낼 수 있는 거야. 우리 친구랑 몇 개 안 되는 잠모음으로 밤새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성? 창조성. 내가 수다를 떨었어. 몇 개 안 되는 잠모음으로. 걔는 창조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누구하고 누구를 구별해 주라 그랬어? 사회성과 자의성은 또 차이가 나. 근데 자의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음성과 의미 사이에, 음성과 뭐 사이에? 의미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지멋대로 자의적으로 지은 거야. 음성과 뭐 사이에? 의미 사이에. 자, 이건 뭐 문자,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뭐 상관없어. 문자 언어도 상관없어. 음성에. 문자라고 해도 상관없어. 자, 얘는 사회적 약속이 되기 때문에 필연성이 정해진 것이다. 얘는 뭐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의성을 얘기할 때 김영리는 아까 예를 두 개를 들었어. 그 예가 뭐였는지를 얘기해 볼래? 그 예가 뭐였어? 음성상징어도 자의성. 왜? 각국의 새가 다 다르게 울어. 각국의 새가 다 다르게 울어. 그래서 음성상징어도 자의성에 속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각국의 언어의 차이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각국의 언어 차이가 생기는 것도 자의성이야. 학교 선생님이 매년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느라고 힘든 것도 자의성 때문이야. 그냥 막 붙여진 이름이었거든, 처음에는. 근데 한번 정해지면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 역사, 기자, 창규, 분추. 자, 그럼 기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기호성, 역사, 기자, 창규, 분추. 자, 그러면 기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성과, 즉 의미 사이에, 자, 우리가 아무거나 막 말하면 안 돼. 이게 연관성이 있게 말을 하셔야 돼. 연관성이 있게 말을 하셔야 돼.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예를 든다면 내가 바바빠빠 그랬어. 밥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거는 기호성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바보야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바보. 그러면 좋은 말은 아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천재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이거를. 이렇게 연관성이 있게 알아들어야 그게 기호성의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가 꼭 글만이 아니더라도 비상구 탈출할 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도 기호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도 기호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알아들어. 자,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을 하면 안 돼. 의미가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바보, 천재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러면 역사, 기자, 창규, 분추 이랬어. 자, 그러면 역사, 기자, 창규. 그럼 규칙성이 있어야 되거든?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법에 맞아야 돼. 자, 문법에 맞게 우리가 써야 되거든? 항상. 어느 나라 언어든 문법에 맞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야, 항상. 그게 규칙성이야. 그게 뭐라고? 규칙성이야. 항상 문법에 맞아야 한다. 항상 뭐에 맞아야 돼? 문법에 맞아 떨어져야 해. 이해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주격조사를 쓸 때 이 가라고 써놓는단 말이야. 누군지는 모르니까 이런 것도 문법에 맞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기자 창규까지 우리가 했어. 역사기자 창규까지 했어. 문법에 맞게. 기호는 의미 연관성 있어야 돼. 아무 말도 안 하는 바바빠빠는 안 된다 그랬어. 알겠어?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분절성과 추상화의 과정이야. 분절성과 추상화의 과정이야. 자, 모든 언어는 끊어서 표현해. 자, 이제 여기서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 자, 내 말을 잘 들어. 연속적인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본다. 연속적인 세계를 어떻게 본다고?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볼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영? 연속적인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 볼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애들이 많이 틀려. 연속적인 세계. 세계는 연속적이야. 그런데 그 연속적이라는 말에는 자연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걸 절대로 말 안 해줘. 이거 나 말해준 걸 거의 못 봤어. 자연세계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 자연세계는 연속적인 세계인데 그거를 언어가 개입해서 중간에 누가 개입을 해서 연속적인 세계가 불연속적. 끊어진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불연속적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꼭 언어가 개입을 하셔야 돼. 예를 들면 뺨하고 턱 사이에 뺨하고 뭐 사이에? 턱 사이에. 언어는 이렇게 뺨과 턱을 구분해 놨거든? 언어는 뺨하고 뭐를 구분해 놨어? 이렇게 얼굴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얼굴이 있다고 이렇게 한다면. 자, 언어는 여기를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때렸어. 이렇게 때렸어. 손자국 이렇게 났어. 이렇게 때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뺨을 맞았다고 하지만 입술 근처도 맞고 있는 거거든. 턱 근처도 맞고 있어. 여기 이렇게 우리가 분할을 해가지고 이 얼굴이라는 자연세계를 분할을 해서 나 여기까지만 때려줘. 여기까지가 뺨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세계는 연속적인데 자연세계는 어떤데? 연속적인데 그걸 누가 개입해서? 누가 개입을 해서? 언어가 개입해서 불연속적인 세계로 끊어놓는 거야. 뺨과 턱 사이에는 구분이 없어. 그런데 언어가 개입해서 끊어놓은 거야. 이해가 됐어? 자, 엄마 오늘 내 생일인데 12시 다 돼가. 자,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는 연결이 돼 있지 끊어진 게 아닌데 우리는 이때 막 종치고 난리나. 제야의 종소리 치고 난리 나거든. 근데 또 1월 1일과 1월 2일 사이에는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 이거는 연속적인 세계인데 우리가 날짜로 끊어서 표현하는 거야. 자, 꼭 자연세계여야 돼. 꼭 뭐여야 돼? 자연세계여야 돼.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자, 예를 들어보자. 학교는 중학교, 소학교, 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 만약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건 안 돼. 불연성이 안 돼. 분절성이 안 돼. 말 잘못했어. 분절성이 안 돼. 왜? 이건 인위적인 세계니까. 꼭 자연세계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뺨하고 턱이라든가 시간의 흐름이라는 자연세계가 나와야지만 이 말이 통하는 것이다. 자, 뭐가 나와야지만 이 말이 통한다고? 자연세계가 나와야지만 이 말이 통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나오면 절대로 안 돼. 꼭 뭐가 나와야 된다고? 자연세계가 나와야 한다. 역사기자 창규 분추. 이해가 됐어, 언니들아? 자, 분절성이야. 연속적인 세계를, 즉 자연세계여야 돼. 뺨하고 턱은 자연세계였고 12월 31일과 누구도 1월 1일 이것도 시간의 흐름이라는 연속적인 세계여야 돼. 꼭 자연세계인 연속적인 세계를 인간의 언어가 개입해서 불연속적인 세계, 끊어진 세계처럼 나타내는 걸 분절성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추상화의 과정 하나가 남았어. 자, 뭐가 하나 남았다고? 추상화의 과정 하나가 남았어. 자, 이 추상화가 또 창조성하고 또 헷갈리면 안 된다. 추상화의 과정하고 창조성을 또 헷갈리면 안 돼. 역사성하고 창조성을 구분할 때는 역사성이 신생성장 소멸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창조성은 아까 나는 유토피아를 보았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거든. 그런데 추상화의 과정은 이게 아니야. 애들은 유토피아가 극락세계, 낙원, 파라다이스, 자, 천국 이런 거니까 당연히 이게 뭐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아이들은 이게 당연히 추상화가 아닐까 그랬는데 추상화는 그거 아니야. 자, 부탁이야. 이건 창조성에 관련된 거야. 이건 뭐에 관련된 거야? 창조성에 관련된 거야. 그럼 추상화의 과정은 요 표시 하나만 기억할래? 자,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꽃 이렇게 하면 이걸 나눌 수 있거든. 나눌 수 있다고 말해줄래? 예를 들면 꽃에는 뭐 진달래도 있을 수 있고 장미도 있을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나누면 진달래도 또 종류별로 나눠 안 나눠?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다 보면 자, 이 나누는 걸 위로 올라가면 공통 속성만을 뽑아서 이거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이 밑에서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추상화의 과정이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뭐라고? 추상화의 과정이야. 그럼 추상화는 뭐냐? 공통 속성을 뽑아서 만드는 과정이다. 추상화는 뭐라고? 공통 속성을 뽑아서 만드는 과정이야. 공통 속성을 뽑아서 만들 거야. 공통 속성을 어떻게 할 거라고? 뽑아서 만드는 과정이야. 자, 그럼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구체화가 이루어지겠지. 위로 갈수록 추상화가 되면서 범위가 좁아진다. 자, 이 표시를 하나 기억하면 돼. 뭐 김밥도 오늘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시켜서 만들어진 단어거든. 김밥도. 우리가 김밥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니? 뭐 참치김밥, 뭐 야채김밥, 뭐 이런 식으로 소고기김밥. 자, 이렇게 참치김밥을 하는데 뭐 시간만 된다면 참치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겠니? 뭐 생참치김밥, 그 다음에 뭐 가공참치김밥. 뭐 이렇게 가공참치는 또 여러 뭐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 마찬가지야.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체화가 벌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똑같이 추상화의 과정을 거칠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단어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쳤다.
고유명사만 제외하고. 자, 뭐를 제외하고?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자, 이 세상의 모든 단어는 뭘 제외하고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이 세상의 모든 단어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 거야. 자, 뭐의 과정을 거친다고? 추상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 거다. 이 세상의 모든 단어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다.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꼭 기억해.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체화되고 범위가 넓어져. 하지만 추상화의 과정은 범위가 좁아져. 다시 한번 얘기해. 자, 꽃을 밑으로 내려갈수록 범위가 확장될 뿐더러 구체적이고 다양화돼. 근데 위로 갈수록 공통 속성을 뽑아서 만드니까 범위가 좁아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한번 먼저 보도록 할 거야. 자, 언어와 사고. 자, 사고 우위설이냐, 상호작용설이냐, 언어 우위설이냐. 자,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 역사기자 창규 분추. 역사기자 창규 분추. 특히 뭐 주의하라 그랬어? 우리 언니들. 역사성과 뭐? 창조성. 창조성과 추상화의 과정. 이거 조심하셔야 돼. 나는 유토피아를 보았다는 건 창조성에 속해, 알겠어? 나는 유토피아를 보았다는 건 어디에 속한다고? 창조성에 속해, 알겠어? 그래서 역사기자 창규 분추였어. 잘 필기를 해놓도록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배경 지식으로 조그맣게 해놨어. 자의성. 언어의 내용인 의미와 형식인 기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는 거. 사회성은 필연성이 생긴다는 거. 역사성은 신생성장, 소멸한다는 거. 분절성은 연속적인 자연세계. 꼭 자연세계여야 돼, 알겠어? 자, 그것을 불연속적인 것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학교를 중학교, 소학교, 뭐 대학교 이렇게 나누는 건 관계가 없어. 어차피 학교 자체가 인위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 추상화의 과정은 자, 어떤 구체적인 낱말의 대상에서 공통적인 속성만 빼낸다는 거야. 역사기자 창규 분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13페이지.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의 구별짓는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구별을 할 때, 자,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 조음기관과 식도가 나눠져 있어. 자, 먹는 것만 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면 우리가 조음기관이 있고 식도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을 텐데 우리는 식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알겠어? 그리고 발음을 위한 기관도 존재한다는 거야. 동물은 군집을 이루어. 그리고 의사소통을 못해. 자, 그러면 동물이 제한된 소리나 동작으로 기본 의사를 하는 데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고차원적인 의사소통을 못한다는 거지, 기본적인 생존 욕구에 의한 의사소통은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기본적인 의사를 교환하는 데 비해서 인간은 몇 가지 의문과 단어로, 자,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창조성, 다른 말로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이처럼 효율적인 창조적인 인간의 언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자, 말이 먼저일까 생각이 먼저일까? 그럼 말이 먼저면 언어 우위설, 생각이 먼저라면 사고 우위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이 논쟁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선차성 갖고 싸우는 거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상호 작용설로 가게 될 거야. 이름을 알지 못하는 대상을 떠올리기는 어렵지만 이름을 알고 있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떠올린다. 그러면 이거는 언어 우위설. 한편 여기저기 오늘 내일 표현이 자연스러운 데 비해서 저기 여기 내일 오늘은 어색하다. 발화자에 가까운 것을 먼저 인식하는 사고의 경향이 언어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나온 거를 한번 표시해 볼게. 이름을 알지 못할 때보다 수월하게 떠올리는 것. 그러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 여기까지는 언어 우위설이야. 여기까지는 뭐에 관련된 거야? 언어 우위설에 관련된 거야. 그러면 여기는 여기저기. 자, 이거는 어색하다. 이거는 뭐야? 결국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 거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 사고 우위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 이처럼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지는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자,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면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고력도 발달하고 발달된 사고력이 언어 능력을 또다시 발달시켜 안 시켜?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어린이의 언어 습득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 결국 언어와 사고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어린이의 언어 습득을 보면 자 우리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 상호작용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상호작용설. 자 언어는 지역이나 성별, 세대, 연령과 같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자 이번에는 언어와 사회야. 자 이번에는 뭐라고? 아까는 언어와 사고에 관련된 지문이었다면 이번에는 뭐에 관련된 거야? 언어와 사회야. 자 지역이나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겠지. 방언, 성별이나 세대, 연령 같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자 그러면 아이들은 주로 줄임말을 많이 하거든. 생파는 문상이 제일 좋지. 그것도 막 짱이지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생파는 문상이 짱이지. 자 이런 말투는 자 우리가 급식치라 그래서 급식 먹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투거든. 생일 파티는 문화상품권이 짱이지 막 이런 식의 말은 우리가 세대별로 좀 차이가 나 안 나.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조건에 취했느냐에 따라서 자 어떤 사회적 조건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언어의 사례를 보자. 그럼 부추, 이건 지역 방언이야. 이건 뭐라고? 지역 방언이야. 그러면 지역 방언을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투리라는 지역 방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사회 방언이야. 지역 방언을 제외하고는 다 뭐라고? 성별에 따라서 언어의 차이가 생기거나 세대에 따라서 언어의 차이가 생기거나 연령에 따라서 언어의 차이가 생기거나 직업에 따라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직업에 따라서도 언어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성별에 따라서도 언어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세대 간에 따라서도 언어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지역적인 방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사회 방언이라고 그래. 나머지는 다 뭐라고 한다고? 사회 방언이야. 부추가 뭐냐면 이제 엄마가 부추전 부쳐줬지? 그런 부추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 오이소박이에 들어있는 그 이렇게 푸른 빛이 나는 채소가 부추거든. 그러면 그걸 푸초, 염지, 솔, 정구지. 정을 90까지 유지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정구지라고도 하고 졸, 분추, 새우리, 부부간에 뭐 정을 더 그러니까 건강식품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정구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새우리 뭐 부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지금 안 나온 것도 많은데 자 뭐 이런 식의 얘는 결국은 지역사회에 따라 달라져. 그러면 신분 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 아까 말했잖아. 양반은 어떤 말투를 썼어? 한자 위주의 그런 격식체를 주로 많이 썼거든. 과거는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가 달랐고 신분제도가 사라진 오늘날에는 연령이나 직업들에 따라서도 또 달라져 안 달라져. 직업군에 따라서도 언어가 좀 달라져. 세대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세대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말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이런 때문이 아니야. 때문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써놨거든. 10번에다가 성별, 세대, 직업 등 지역 방언을 뺀 나머지가 다 사회 방언이야. 이해가 됐어? 그리고 9번에 이렇게 써놨어. 양반계층은 주로 한자어, 상민계층은 주로 고유어를 썼다.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뒤로 가볼게. 이처럼 인간은 사회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는 갈래가 나눠진 거야. 분화된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또 집단 간의 이익이 달라서 발생하는 갈등을 언어로 조정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해. 언어가 사회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그럼 언어와 문화야. 이번에는 언어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형성한 문화가 반영돼 있다. 우리말의 쟁기, 보슴, 멍해, 호미, 낫, 도리깨, 따비, 괭이와 같은 농사 관련 용어가 발달돼 있고 영어의 라이스에 해당하는 말이 모벼, 쌀밥 이런 것은 우리가 농경 문화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대한민국이 뭘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농경 문화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사물의 근간은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예부터 우리 민족이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도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이야. 그런가 하면 눈이 많이 오는 스웨덴 북부 키루나 지역의 언어에서는 눈과 술록, 사슴 같은 거 알지? 그 술록에 관한 단어가 많다.
눈이 많이 내리는 기후나 술록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이 키루나 지역의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단어가 생긴 것이다. 언어는 그 자체가 언어 대중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룩한 문화의 산물이자 그러한 문화를 후대에 전승하는 매개체이고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어떤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도 이해하고 사고도 이해하고 그리고 사회도 이해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여기 빈칸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고차원적인 의사소통을 해. 동물들의 저차원적이고 생존적인 몇 가지 의사소통과는 달라. 그걸 알 수 있는 게 인간은 발음기관이라는 게 상당히 발전해. 우리가 먹기만 할 거라면 당연히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성대라고 하는 울림대가 있어. 성대는 식도하고는 달라. 왜 성대가 있었을까? 즉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의 단적인 사례야. 인간은 사고, 사사문, 사고, 사회, 문화, 그리고 언어와 사고는 상호작용설로 끝낼 거야. 뭘로 끝낸다고? 상호작용설. 그럼 여기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라는데 언어와 사고, 언어 능력, 그리고 라이스, 농경문화, 사회는 부추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 거야. 그럼 학습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15페이지. 다음 자료의 내용을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보면 비슷한 사례를 더 찾아보자. 언어 순화와 관련한 카드 뉴스 형식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언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볼게. 아직도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쓰세요? 그러면 애완동물은 사랑할 애자와 희롱할 완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애완동물을 즐길 걸로 여기는 과거의 인식이거든. 그런데 지금은 짝반 짝려, 그래서 반려동물로 바꿨어. 이 얘기는 뭐냐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라고? 언어가 왜 도대체 애완동물을 그냥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되는데 애완동물을 뭘로 바꿨느냐? 반려동물로 왜 바꿨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언어를 바꿔서 사고를 개혁하자는 거야. 이 말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언어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야? 사고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뭐를 개혁해서? 언어를 개혁해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줘. 그래서 언어를 개혁해서 뭐를 고치자는 거야? 사고를 고치자는 거야. 알겠어? 옛날에 간호원이었는데 간호사로 바뀐 것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식모였거든. 근데 그게 파출부에서 가사도우미 이렇게 자꾸 바뀌게 된 것도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봤을 때 언어 위설의 입장에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알겠어? 됐어? 이 밖에도 폐경 대신에 완경이라는 말을 쓰거나 이 폐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안 좋아진 거거든. 여성성이 다 끝난 건데 그거를 좀 너무하지 않느냐. 폐경기. 그래서 완경기 이렇게 말을 바꾼 거야. 그리고 살색 하면은 살색이 흑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더럽지. 그래서 살구색 이런 식으로 해서 인식을 그래서 언어 순화를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언어 순화 얘기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언어 순화 얘기가 나오면 언어 우위설로 사고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 학습활동 상당히 중요해. 왜냐면 앞 내용이 별로 게 없었기 때문에. 다음 대화 장면으로 짐작할 수 있는 재준의 사회적 특성을 찾아보자. 언어는 지역, 성별, 세대, 연령 등 사회적 조건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재준의 말에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을 한번 해볼 거야. 재준, 선준의 허리 검사 결과를 설명한다. 룸바 스파인 MRI 검사상 L45S1 사이 디스크 HMP 소견입니다. 특히 4번, 5번은 요추 탈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준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말을 쓰거든. 이거 의학 전문 용어, 직업 용어를 써서 우리를 갖다가 한마디로
어지럽게 만든 용어야. 선배님, 선준이가 옆에 있다가 좀 전에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데 제 허리가 많이 안 좋은 거죠? 1번, 4번, 5번 디스크 곧 재발할 것 같은데 수술하고 빨리 재활하는 거 추천한다. 오늘 출국한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내 밤에요. 빨리 가봐라. 정신없을 텐데. 없을 낀데 간다. 몸 관리 잘하고. 자, 이랬어. 그러면 자, 룸바 스파인은 허리뼈야. F5S1은 4번, 5번 허리뼈와 1번 엉치뼈라고 지금 돼 있어. HMP는 추간판이 돌출되어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그럼 제주는 룸바 스파인 등의 의학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다른 의사에게 선준의 상태를 설명한다. 이로써 그가 의사라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임을 짐작한다. 자, 전문어는 의사 집단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는 효율성을 주어. 이거 되게 중요해. 전문어의 좋은 점이 분명히 있거든. 그런데 그걸 애들이 전문어가 다 나쁘다 그러면 안 돼. 효율성을 높이는데 좋아. 전문어는 효율성을 높이는데 좋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에는 굉장히 답답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주는 같은 의사 선생님끼리 얘기할 때는 전문어를 사용하는 게 확실하게 효율성을 갖겠지. 그러나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재준하고 선준하고 둘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빨리 가봐라. 정신없을 낀데. 그래서 경상도 방언을 쓰고 있어. 그래서 사회방언과 지역방언을 모두 쓰고 있는 게 재준이야. 재준이는 뭐하고 뭐를 모두 쓰고 있는 사람이야? 아까 사회방언 그리고 지역방언을 모두 쓰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럼 지역방언의 좋은 점은 뭐야? 친근감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지. 재준과 선준 사이에 친근감을 올릴 수 있어. 그러나 나쁜 점은 또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의사소통에 불리할 수 있어. 즉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직업용어의 장단점 그리고 지역방언의 장단점 기억하셔야 돼. 친근해, 지역방언은.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의사소통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야. 직업방언도. 직업의사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뭐 할 가능성이 커져? 일의 효율성을 올리거나 이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알면 돼. 3번 보기에 드러난 언어의 특성을 이해해보자. 언어가 문화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음식과 관련된 단어를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영어로 she with는 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통칭하는 말이다. 우리가 밥 반찬을 김을 즐겨 먹고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요리를 할 때 다시마를 우린 육수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영어권에서는 보통 이것을 식품 문화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어는 결국 문화의 산물이야. 젓갈 같은 것, 특히 우리나라는 저장식품이 굉장히 발달했거든. 젓갈 문화가 사라지면 김치 문화도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할 만큼 젓갈 문화가 발전했는데 외국에서는 없지. 대신 우리는 치즈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치즈를 알기가 좀 어렵고 와인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보시면 문화와 언어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그 언어의 특성과 관련해서 말해보자. 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가 각기 다른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이를 가리키는 말이 세부적으로 발달했다. 우리는 뭐 매생이도 있고 파래도 있고 감태도 있지 않냐?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이를 식품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다른 나라 말에 비해 발달한 우리말이나 우리말에 비해 발달한 다른 나라 말을 더 조사해보자. 자, 높임법, 친조어, 색채어, 감각어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랬어. 알겠어? 자, 이제 글의 짜임이 나와 있고 별로 어렵지 않아. 그리고 소단원의 핵심 문제를 꼭 풀도록 해.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국어의 특성과 위상이 나올 거야. 알아들었어? 자, 이렇게 우리는 2개의 단원을 끝냈어. 알겠어? 자, 너희 학교 선생님들이 예전에 언어의 특성과 국어의 특성과 위상, 그러니까 전 선배들, 그리고 단어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국어의 변천을 공부를 했었거든. 그래서 나는 국어의 변천을 1학년 때문에 올려놨거든.
그래서 혹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국어의 변천을 들어야 하고, 모르면 학원으로 연락해서 국어의 변천 들으려면 뭘 들어야 되는지 물어봐도 돼. 그리고 지난번에 음은, 형태소, 단어, 그리고 형태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 이거 올려놨거든. 그렇게 해서 너희 강의는 3개가 올려져 있어. 언어의 특성, 국어의 특성과 위상, 그리고 지난번에 음은, 그리고 형태소, 단어에 관련된 거 이렇게 올려져 있고, 국어의 변천을 먼저 하게 되면 더 많은 게 올려져 있으니까 학원에 전화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해. 이렇게 나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건너뛰었다면 아마 이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커져. 다음에 만나.